이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에잇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유재경 PD와 함께 하겠고요. 저는 김민준입니다.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좀 다뤄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드래프트를 팀별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팀별로 드래프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AFC 웨스트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. AFC 웨스트, NFC 웨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서부지구, 남부지구, 북부지구 그리고 이제 동부지구 순으로 이제 퍼스트 앤 원에서 이제 했던 거에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저희 나름의 이유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항상 웨스트에 속한 팀들의 팬분들께서는 항상 꼭 마지막에 이제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지만 위원이 댈러스 그리고 그 NFC 이스트에 대해서 또 특별히 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지만 위원이 좀 돌아올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이스트를 좀 마지막으로 배치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. 네, 그 전에 아무쪼록 좀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좀 있습니다. 아마 저희보다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기다리시겠죠. 많이들 기다려 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가끔 댓글로 또 복귀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또 알게 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그 경로들을 통해서 또 바로 미리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NFL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구영애 선수에 대한 이 게시물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구영애 선수가 사실 이 좀 특별한 독특한 이런 여정을 좀 거쳐서 지금 펠컨스에 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룬 게시물이었습니다.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제 NFL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제 구영애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다는 게 또 놀라웠고 사실 구영애 선수가 또 키커라는 사실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포지션에 속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주목을 받는다는 게 좀 더 놀라운데 그 게시물에 일단 제목이 좀 흥미롭습니다. The Journey of the Onside Kick Genius. 그 온사이드 킥 천재의 여정에 대해서 다룬 그런 게시물이었어요. 그래서 그 사진과 영상 한 8개 정도의 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구영애 선수가 거친 소속 팀이나 리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고 또 구영애 선수가 좀 기발한 그런 약간 트릭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이제 드래프트 되기 전에 이제 드래프트가 되진 않았었지만 구영애 선수가 이제 NFL에 입성하기 전에 그 영상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. 그 약간 돌려차기 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어려운데 그런 영상 그리고 또 그 가장 화제가 됐었던 그 작년 추수감사절 경기에서의 그 온사이드 킥 성공 3연봉 그 영상들도 이제 끼워 넣으면서 구영애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또 비중 있게 다뤘던 NFL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. 이 NFL 이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이 유튜브 영상 하단에 그리고 이제 팟빵 하단에 이제 댓글란에 그 주소를 이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온사이드 킥 관련해서 룰 개정에 관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. 사실 온사이드 킥에 대한 변화라기보다 온사이드 킥을 사실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룰의 도입이 좀 검토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한 경기당 한 팀에 2번씩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팀이 득점을 한 후에 사실 이제 킥을 통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넘겨주기 싫을 때 약간 도박성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온사이드 킥인데 이렇게 킥을 하지 않고 자기 진영 25야드 지점에서 force and 15 상태에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룰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리그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막판 뒤집기 찬스를 좀 주고 싶은 것 같아요. NFL이. 그래서 좀 팬들에게 좀 승부를 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좀 그런 막판 역전극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은 아마 NFL 사무국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이로 인해서 사실 좀 구영애 선수가 그 온사이드 킥으로 좀 주목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? 사실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. 어쨌든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온사이드 킥을 이 팀들이
많이 차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4앤15이라도 마지막 지푸라기 한번 잡아보는 심정으로 공격을 해보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실패해서 뭐 자기 진영 가까운 데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네. 어차피 막판에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뭐 2대0으로 지나 3대0으로 지나 똑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축구로 치면. 네. 그래서 아마 많은 팀들이 온사이드 킥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네. 뭐 흥미로운 거는 과연 이 룰이 통과됐을 때 펠컨스는 그래도 온사이드 킥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네.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구영애 선수의 얘기와 이제 룰 개정에 대한 논의되고 있는 부분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FC 웨스트 이 드래프트 팀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즌 이제 성적의 역순으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LA 차저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. LA 차저스는 총 6명을 지명을 했는데요. 일단 오프 시즌에 이제 FA 사이닝이 이 타이튼들을 포함한 오라인에 좀 치중이 돼 있었다면 드래프트는 이제 저스틴 허버트를 이 필두로 한 스킬 플레이어들을 좀 많이 뽑았던 그런 차저스였습니다. 뭐 사실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1라운드 픽을 2장이나 행사를 했다는 점이에요. 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라운드 그 선수들을 다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 저스틴 허버트는 이제 자신들의 6번째 픽으로 뽑았고 네. 그 1라운드 23번 원래 뉴잉글랜드의 픽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2라운드와 3라운드 픽 2장을 주고 이 케네스 머레이라는 선수를 픽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요. 그래서 그때는 뭐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는 그냥 1라운드 뭐 자신들이 더 원하는 선수를 뽑으니까 좋은 건가?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팀 전체로 보니까 2라운드, 3라운드 선수가 없으니까 좀 횡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예. 그러니까 1라운드 2장 이후에 바로 4라운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사실 NFL이 2라운드, 3라운드도 충분히 그 주전 자리를 확보할 만한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픽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픽들을 이제 2장이나 희생을 해서 이 케네스 머레이를 뽑았던 게 이 차저스의 드래프트에서 가장 좀 특기할 만한 점이 아닌가. 뭐 그렇게 좀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허버트 선수도 이제 어찌됐든 실패하면 팀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지만 2라운드, 3라운드 픽을 주고 이 선수를 뽑은 만큼 케네스 머리 선수가 리그에 잘 정착하지 못한다면 차저스로서는 굉장한 손해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. 1라운드 선수들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제 크게 언급하는 것보단 이게 뒤쪽 이제 하위 라운드에 뽑힌 2라운드부터 이제 뽑힌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. 말씀드렸듯이 이제 2라운드, 3라운드 픽은 트레이드를 하면서 없어졌고 4라운드에 이제 조슈아 켈리라는 러닝백을 뽑았습니다. 이 선수는 이제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출신인데요. 회사 이제 입사를 했더니 회사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. 이 선수는 이제 LA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그 LA에 있는 UCLA를 나온 뭐 LA의 완전한 홈타운 보이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같은 건물에 또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약간 새 들어있는 회사로 들어갔어요. 사실 부럽습니다. 네. 저는 사실 지금 1시간의 그 통근 거리를 그 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. 뭐 저희 동네에 있는 회사에 다닐 수 있다면 뭐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. 뭐 굉장히 조슈아 켈리 선수가 새삼 부럽네요. 네. 어쨌든 다시 이제 조슈아 켈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선수는 이제 팩12 리그에서 이제 2시즌 동안 1000+ 야드를 뛰었던 러닝백이었고 유타 출신의 이제 러닝백 잭 모스 선수를 대신해서 이번 시니어볼에 출장을 했습니다. 시니어볼에 출장해서 15번의 캐리로 105야드를 기록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 눈도장을 좀 찍었던 선수였고 팀에 이제 오스틴 에클러 선수도 있고 지금 이제 백업 저스틴 잭슨 선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백필드에서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. 사실 앞서 이제 UCLA를 졸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그 대학 초반 2년은 2부 리그에서 뛰었어요.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UCLA로 이제 전학을 했고 네. 거기서 이제 그 학업을 마치고 이제 NFL 무대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2시즌 모두 1000+ 러싱 야드도 기록을 했고 네. 그 2년 동안 10개 이상의 러싱 터치다운을 각각 기록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2부 리그뿐 아니라 1부 리그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을 했다.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팀에 이제 즉시 전력으로 써먹을 수 있는 뭐 주전은 아니지만 이제 백업으로서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이런 평가가 되겠습니다. 이번 오프 시즌에 사실 멜빈 고든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
리시빙 백인 오스틴 에클러 선수의 뭐 조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러닝백도 한 명 사실 필요하거든요. 그렇지. 이제 그거를 조슈아 켈리 선수가 좀 해주기를 차저스는 바랄 것 같고, 뭐 지금 이제 타이로드 테일러, 저스틴 허버트 누가 이 한 시즌을 이끌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필립 리버스가 있던 시절보다는 분명히 러싱 게임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차저스예요. 예. 그래서 조슈아 켈리 선수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스냅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조슈아 켈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다음번에 이제 5라운드 전체 151번으로 지명된 조 리드 선수입니다. 이 선수는 이제 버지니아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인데요. 와이드 리시버 겸 리턴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. 이 선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사실 리시버로서의 그렇게 가치를 크게 보는 전문가들은 없더라고요. 근데 이 선수가 킥 리터너 부분에서는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선정될 정도로 네. 압도적인 실력을 뭐 보였던 선수입니다. 뭐 네.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4년 동안에 3,000 플러스 리턴 야드를 기록했고 이 리턴 터치다운만 5개를 기록을 했어요. 리턴 장인이다 이렇게 봐야죠. 그러니까 뭐 이제 팀의 키넌 앨런이나 마이클 윌리엄스 같은 이제 좋은 와이드 리시버들이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, 네. 뭐 결국 이 스페셜 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조 리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다음은 이제 6라운드 186번에 지명된 알로이 길먼 선수입니다. 노르네임 출신의 이제 세이프티 선수인데요. 이 선수는 이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하와이 출신입니다. 하와이 원주민 출신 선수라고 네.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스트롱 세이프티로 좀 알려져 있고, 뭐 이렇게 피지컬이 뛰어나진 않지만 좀 파워와 터프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,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이 선수가 이제 유튜브에 자기 계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서퍼들, 예, 그러니까 하와이안 서퍼들이 가지고 있는 스웩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호감이었는데, 이 선수가 이제 처음 커리어 시작은 해군 사관학교였습니다. 네.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제 2년 차에 노르데임으로 전학을 갔고요. 4년 차 때 이제 팀의 캡틴으로 임명이 될 정도로 리더십이 좀 어느 정도 증명된 선수다,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 최근에 이 네이비나 아미 같은 사관학교 그 풋볼 팀들이 그 NFL의 드래프트가 될 수 있는 길을 좀 막았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그런 규정들을 손보면서 좀 NFL 프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선수들은 좀 중간에 이렇게 전학을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 알로이 길먼도 이런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네. 뭐 이제 차저스와의 궁합을 좀 보면 사실 저희가 계속 차저스가 이 세컨더리의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물론 뭐 이 6라운드가 뭐 아주 뭐 가치 있거나 뭐 중요한 뭐 실수를 했을 때 큰 손해를 보는 픽은 아니지만 뭐 굳이 자신들의 강점인 포지션 선수를 또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?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. 네. 어찌됐든 이제 뭐 알로이 길먼 선수가 저는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. 굉장히 호감이더라고요. 네, 다음은 살펴볼 선수는 이제 7라운드 220번에 지명이 된 KJ 힐 선수입니다. 이 선수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인데요.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슬롯 온리 플레이어, 그러니까 슬롯 리시버로서만 이제 뛸 수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. 40야드가 이제 4.6초.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지는 않지만 라우트 러닝이 뛰어나고 이제 손기술이 좋아서 공을 잘 잡는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쿼터백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,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보통 서드 앤 슛 상황에서는 물론 러싱을 많이 하지만 네. 이제 상대가 박스를 채우는 경우에 그걸 역이용해서 이제 짧은 패스를 해서 이제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뭐 전술들을 쓰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KJ 힐 선수가 뭐 그런 상황에서 좀 유용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, 네. 이 선수가 사실 지금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뭐 최근에 좀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명문 학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KJ 힐 선수가 대학 시절에 만들어낸 201개의 패스 캐칭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역대 1위 기록이라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이 7라운드에 뽑힌 선수가 그 명문 대학에 어쨌든 한 가지의 기록을 세웠다는 거는 분명히 또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. 네.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좋은 기록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게 고평가할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, 잘하는 선수들은 보통 빨리 빠져나가잖아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
잘하는 선수들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이런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, 그럼에도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이제 7라운드에 뽑히기에는 밸류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차저스가 그래도 이 7라운드의 밸류를 감안하면 뭐 좋은 선택을 했다,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제 KJ 힐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는데, 전체적인 드래프트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차저스에게는 좀 좋은 성적을 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. 혹시 뭐 어떤 이유에서? 일단 뭐 하위 라운드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제 1라운드에 2명이 좀 터져줘야 되는 그런 차저스인데, 저는 일단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그렇게 좋은 선수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. 제가 영상을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었고, 그리고 이제 2라운드, 3라운드 픽과 교환해서 뽑은 케네스 머리 선수가 굉장히 좀 하이 리스크를 진 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그 선수가 사실상 2인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이 머리 선수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입단 당시부터 좀 많은 부담감을 지고 이 차저스에 좀 데뷔를 하게 되지 않을까, 좀 그런 걱정이 들고, 네. 이 저스틴 허버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현재 언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민준 아나운서와 대부분 좀 평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이제 차저스가 가진 6번 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높은 픽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차저스가 가장 필요했던 포지션이 쿼터백인 것도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조 버로우와 투아가 그 1번부터 5번 사이 다 뽑혀 나갔기 그렇죠. 때문에 차저스로는 조금 울며 겨자 먹기로 저스틴 허버트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,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1라운드에서 어쨌든 그 차저스가 상위 픽이잖아요. 1, 2라운드를 묶어서 한 4번 픽 정도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트레이드 업을 해서 투아를 뽑든가, 네. 아니면 트레이드 다운을 해서 허버트를 뽑되 뭐 조금 이제 다른 드래프트 픽을 조금 더 가져온다든지, 네. 뭐 이런 선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여의치 않았겠죠.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저스틴 허버트가 6번이라는 좀 무거운 그 드래프트 픽을 안고 이제 차저스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어찌됐든 이제 허버트 선수와 머리 선수의 성공 여부가 향후 몇 년간의 이제 LA 차저스의 성적과 좀 직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뭐 이제 남의 집에 새 들어가게 된 차저스인데 네. 이런 이제 신입생들이라도 좀 좋은 활약을 해줘야 좀 길을 펴고 LA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AFC 웨스트 가장 먼저 살펴본 팀은 이제 LA 차저스였고요.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